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노력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과연 관절 건강에는 좋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다이어트와 질환의 상관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더드림병원 김충구 교육병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병원에 가면 일단 어느 진료 과목 선생님들이든 일단 살을 좀 빼시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성인병 위험 줄어든다는 건 상식인데 네, 관절 건강에는 어떨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라는 것은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이어트 자체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량이나 부족한 영양 섭취는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관절과 근육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관절과 근육을 더 빨리 손상하게끔 속도를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일정 시간, 장기간의 계획을 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든 급격하게 하는 건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섭취하는 음식량도 줄어들고 소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영양분 공급도 덜 되기 때문에 척추와 관절에 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운동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체내에 곳곳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량을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 뼈와 근육 내에 있는 무기질을 소비하게 되고 이는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 안에 있는 영양분도 소비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감소해서 이와 관련된 질환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흔히들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좀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이어트와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고 뼈 내에 저장되어 있던 무기질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기초대사량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뼈와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던 무기질을 대신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호르몬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을 복용해서 포만감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다이어트 약은 초고도 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시행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른 폐경이나 골다공증을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이른 폐경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을 살펴서 조절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약물에 의존한 단기간에 급격한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젊은 여성들은 또 이제 출산을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출산 후에 몸이 변화되거나 또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시는데 출산하면은 살이 찌면 다이어트해서 예전 몸매로 돌아가야지 하셨다가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일생에서 몸에 가장 큰 변화와 부담을 주는 시기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기간 동안에 여성은 척추의 모양이 변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많은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주기적으로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적정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내 몸에 맞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다면 출산 후에도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임신과 출산 시에는 무조건 쉬어라. 안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운동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산 후에는 척추와 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기간 중에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근육량을 유지하고 출산 후에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후에 조급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계획하기보다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예, 다이어트, 운동, 운동이야 다 힘들겠습니다만 간단히 좀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흔히들 계단 오르기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탄소 발생도 줄이고 참 좋은데 계단 오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혹자는 내려갈 때는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계단 오르는 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네, 요즘 SNS나 많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네.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평지에 걸을 때보다 관절에 3배 이상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내려갈 때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윗몸 일으키기 우리가 흔히 또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허리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완전히 윗몸을 일으키는 시트업에 비해서 허리가 약한 분들은 크런치라는 윗몸 일으키기 방법이 있습니다. 크런치는 어떤 것이냐면 허리와 골반, 엉덩이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날개뼈 위쪽만 굴곡을 하여 복근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물론 크런치가 시트업에 비해서 허리에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가 허리가 약한 분들은 운동하는 속도와 횟수,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계단 오르기나 클런치 같은 운동은 바른 자세를 반드시 숙지하고 한 번에 내가 이만큼 해야겠다,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내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횟수와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사량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 역시 차근차근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 빼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떤 운동이든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은 없습니다. 네,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수영이나 자전거,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맨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지방 연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척추와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만 걸어도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혹자들은 그냥 걸어서는 안 된다, 좀 파워워킹을 해야 된다, 좀 빨리 걸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고 어떤 걸음걸이 어떻게 걷는 운동이 가장 다이어트에 건강에 좋습니까? 네. 걷는 것만 잘 신경 써도 체중 감소는 물론 척추 건강에까지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걸을 때 시선은 보폭보다 조금 멀리하고 배를 당겨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걷는 속도는 평소보다 30% 정도 빠르게 걸음으로 걷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걷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 7330이라는 슬로건으로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상이 바쁘지만 일주일이라도 3일 정도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그러면 뭔가 곳곳에 예상치 못한 이상이 나타날 수도 네.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내가 좀 무리를 했나 보다 스스로 진단을 해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름이 가까워져 오면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척추 관절에 통증을 느꼈는데 이거를 방치하여 병을 키워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원래 움직이는 범위보다 반 이상 못 움직이는 경우, 관절에 열감, 붓기, 부종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평소보다 물건을 들기 어렵거나 평지를 걸을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밤 사이에 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찌르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내원하시고 대소변 장애나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음식 어떤 게 다이어트식이고 좀 도움이 될까? 흔히 생강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생강 효과,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관절염 같은 염증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네, 민간요법으로 생강은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체중 감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다량으로 한 번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성분은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척추 관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이어트에 따른 부작용만 걱정할 때는 또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흔한 습관인데 척추 건강을 망치는 안 좋은 습관,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일상생활 속에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할 때에는 배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일정 시간, 저는 보통 30분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3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스트레칭이나 자리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동에 대해서 본인의 몸을 절대 과신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매일 하는 루틴 운동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하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척추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이게 내가 운동을 하면서 생긴 근육에 의한 통증인지 인대, 힘줄, 연골 손상에 의한 통증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근육에 의한 통증은 하루 이틀 지나면 호전될 수 있지만 인대, 힘줄, 연골의 손상에 의한 통증은 3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통증이 3일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조언할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해주십시오. 다이어트를 저도 늘 하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 몸의 상황에 맞는,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단기간에 뭐 10kg, 20kg 이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지방의 1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의 정의에 있듯이 본인의 적합한 방법으로 식이요법과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다이어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더드림병원의 김충규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